시장의 엄청난 공포와 무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린 역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프랭클린 리소세스인데요. 지금 이 기업은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죠. 과연 지금이 모두가 외면할 때 깊은 가치를 찾아낼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가치 함정에 빠져버린 걸까요? 이번 분석에서는요,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오직 숫자를 통해서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로드맵이 바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대한 자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냉대를 받는 역설. 두 번째는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구조적인 역풍. 그리고 마지막으로 45년 연속 배당 성장이라는 아주 강력한 방어의 논리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머리에 딱 넣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시장은 뭘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업을 짓누르고 있는 이 거대한 역풍의 실체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1419억 달러. 이게 시장 공포의 핵심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요, 프랭클린 리소시스가 인수한 웨스턴 에셋이라는 자회사 딱 한 곳에서만 빠져나간 돈입니다. 전체 순유출액이 약 974억 달러였던 걸 생각하면 이 단 하나의 자금 유출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이게 바로 약세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럼 이 돈이 빠져나간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과거 10년 평균 수익성을 바탕으로 계산한 정규화 순이익은 17억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순이익은 겨우 5억 달러 수준이죠. 말 그대로 벌어들이던 돈의 3분의 2가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정말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ETF의 거센 도전, 그리고 계속되는 운용보수 인하 압박처럼 자산운용 산업 전체가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죠. 물론 금리가 고점을 지났다는 식의 긍정적인 거시경제 흐름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부적인 출혈에 외부의 압박까지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다른 좀 면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모든 공포 속에서도 이 기업이 꿋꿋이 버텨내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강세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45년입니다. 무려 45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을 늘려왔다는 거죠. 괜히 배당킹이라는 칭호가 붙은 게 아니에요. 최근의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45년의 역사는 안정성과 주주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지금 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데요. 왼쪽 지표들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나 자기자본이익률, ROE 같은 수익성 지표들은 하위권인 레드존에 머물러 있어요. 한마디로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래를 보세요.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나 배당 관련 지표들은 상위권인 그린존에 있습니다. 실적은 안 좋은데 가치나 주주 환원은 매력적이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마주한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이 상황이 더 명확해져요. 이 그래프에서 프랭클린 리소시스, 그러니까 티커 BN의 위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자산운용사들에 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 즉 PE가 눈에 띄게 낮죠? 이건 시장이 이 회사의 리스크를 얼마나 혹독하게 평가해서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비관론과 낙관론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퀀트 분석입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는 흑백 논리를 넘어서서 확률을 통해 미래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 보여도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일종의 디지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왜 강력하냐면요. 단 하나의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수만 번의 가상 미래를 시뮬레이션해서 가능한 모든 결과의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지, 최악의 경우는 또 뭔지 통계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 1만 벌의 시뮬레이션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이 확률 분포도를 한번 보세요. 현재 주가는 저기 왼쪽에 뚜렷하게 치우쳐져 있죠?
그런데 수많은 시나리오들의 평균값은 32달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기대 가치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결과를 좀 더 알기 쉽게 숫자로 쪼개서 볼까요? 1만 번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무려 72%의 경우에서 플러스 수익이 났습니다. 심지어 30%가 넘는 높은 수익을 거둘 확률도 34%나 되고요. 반면에 30%가 넘는 큰 손실을 볼 확률은 단 6%에 불과해요.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바로 비대칭적인 기회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시장의 공포와 기업의 방어 논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확률 분석 결과까지 다 살펴봤으니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시소 그림 하나가 모든 걸 요약해줍니다. 최악의 경우 약 30% 정도의 하락 리스크가 있지만 저희 분석에 따른 기대 보상은 플러스 55%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만 해봐도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이 1.8대 1, 통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거든요. 바로 연 4.86%에 달하는 배당금입니다. 이 배당은 그냥 수익을 더해주는 걸 넘어서서요. 혹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손실을 완충해주는 아주 든든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이 배당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리스크 보상 비율은 2대 1을 훌쩍 넘어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확률적인 분석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가격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게 최악으로 흘러가는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19달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32.5달러,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42달러까지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최종 메시지는 이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상처 입은 공룡을 보면서 패닉을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몬테카를로 확률 모델과 45년 배당의 역사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감정과 데이터에 기반한 냉정한 숫자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시장을 뒤덮은 이 공포가 일시적인 과민 반응에 불과하다면 이 깊은 가치의 기회는 과연 언제쯤 산업 전체를 짓누르는 저 거대한 역풍을 뚫고 그 본연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판단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